생활 속 경제 문제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 이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책을 살 때 워낙 온라인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네. 동네 서점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급한 거 아니면 정말 온라인을 이용하게 되고요. 요즘엔 중고 서점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이 편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 동네 서점들은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조사 결과 지난 2007년 지역 서점이 3,200여 곳이었는데요. 재작년에는 2,000여 곳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온라인 서점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한 서점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수도권에서 연매출 1억 원 이하인 곳이 많아졌고 그러면 10%를 남긴다고 해도 월 수입은 100만 원 이하라면서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래도 동네 서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별 효과가 없었나요? 네, 효과가 있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온라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네. 동네 서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서점을 지정을 했고 2016년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하면서 대기업은 서점 소매업에 진입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래도 대기업이 서점을 내겠다고 하면 문을 열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은 초중고등학교 학습 참고서를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동네 서점들은 지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지정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기간이 이번 달 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점조합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뭐가 다른 건가요? 네, 말은 좀 비슷한데 네. 일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자체는 비슷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금 업종 70여 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동반성장위에서 대기업이 들어오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에서 대기업 진출을 강하게 금지합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처벌인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출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시정을 할 때까지 매출의 5% 이내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네, 정말 동네 서점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행됐나요? 네, 서점조합연합회가 지난주에 정식으로 지정 신청을 했고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금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서점 말고도 중고 자동차 판매 업종과 자동 판매기 업종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추장이나 된장을 만드는 장류업계나 동네 빵집, 즉 제과점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정을 하려고 해도 시간은 좀 걸립니다. 동반위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중기부의 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빨라도 9달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네,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죠. 예. 근데 역시 또 기간이 끝나가는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었는데요. 당시에 동네 빵집 500m 이내에는 대기업이 매장을 낼 수 없게 했습니다. 지정한 이후에 한 대기업의 빵집 매장 증가율이 2.5%에서 0.3%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분명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동네 제과점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90% 이상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영세상인 보호하는 건 좋지만 오히려 또 소비자가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서점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굳이 동네 서점을 보호해야 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정말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을 키우려고 해도 중견기업이 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란 틀에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할 경우에 오히려 시장을 뺏길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단순히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만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건 작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이미 법으로 만들 때부터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상인들 보호하면서 소비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을 그런 절충점을 잘 찾아야겠네요. 예. 네, 지금까지 이재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